57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1천만 원 부동산 투자. 저자 재승욱. 출판일 2023년 7월 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 책 소개.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쉬지 않고 일하지만 매월 다가오는 카드값 메우기에 벅차고 공과금의 관리비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에 쫓고 쫓긴다. 혹시나 바퀴가 멈추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아등바등 버티며 살아간다. 취업은 어렵고 퇴직은 쉬운 시대,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떠올리면 눈앞이 막막하다.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적금 이자가 10%를 넘던 시절에는 저축만 성실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착실하게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부자는 되고 싶은데 투자는 두렵다고 답한다. 그렇다.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두려움부터 느낀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소액 부동산 투자 비법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1천만 원 부동산 투자는 월급 외에는 기댈 곳이 없던 평범한 월급쟁이가 소액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려 돈 걱정 없는 미래를 만든 과정과 비법을 기록한 책이다. 누구나 처음은 두렵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보라.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면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문제는 투자에서 실패는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투자에서 크게 실패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에 소액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는 데 있다.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어 혹시 모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적다. 소액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소액이란 말에 있다. 소액으로 운 좋게 1억 천금을 노리라는 말이 아니다. 소액이라도 차근차근 모아서 종잣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보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닌 방법이다.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500만 원으로 빌라에 투자하고 1천만 원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저자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야말로 기회라고 강조한다. 소액으로 가성비 높은 부동산을 사고 싶다면 최소의 투자금을 지렛대 삼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라. 명확한 답을 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재승욱, 투자 전문가. 부동산학 박사이자 대학 교수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다. 현재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과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재테크 아카데미 책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학교, 학원, 기업체 등에서 부동산 중개 실무, 소액 부동산 투자, 투자 유망 지역 및 상권 분석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강연, 코칭, 컨설팅을 통해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다.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의 비밀 노트. 나는 매일 아모르 파티를 한다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소액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집게처럼 짚어주는 레버리지 투자 전략.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장 부자는 부동산이 대신 일한다에서는 소액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과정,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2장 소액 부동산 투자로 미래를 바꿔라에서는 소액 부동산 투자의 당위성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3장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에서는 종목별 투자 노하우 및 물건 분석 노하우를 살펴본다. 4장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에서는 소액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마인드셋 및 321 법칙, 앱 활용 등 저자만의 노하우를 소개한다. 5장 언제 사고 팔 것인가? 에서는 매수 매도 포인트 및 불인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은 집이 많은 것이 불안하십니까? 집이 없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투자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묻는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실현이 아닌 안정이다. 안정된 월급에 만족해 도전을 포기하면 부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책이 차별화된 가치 창출의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소액 부동산 투자로 기회를 잡아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이다. 부동산 투자를 몰랐을 때는 이 말의 깊은 뜻을 몰랐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야 이 말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부자는 되고 싶은데 두렵다고 답한다. 왜 두려움이 앞설까? 지금 사도 될지, 언제 사야 할지 확신이 없어서라고 답한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두려움부터 느낀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분에게 소액 부동산 투자를 권한다. 소액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소액이란 말에 있다. 운 좋게 일확천금을 노리라는 말이 아니다. 차근차근 소액이라도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보라는 말이다. 소액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경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2. 적은 돈 500만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3. 실패할 확률이 낮다. 4. 세금이 적다. 5. 사회초년생, 초보 투자자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집이 많은 것이 불안하십니까? 집이 없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투자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자가 자주 하는 질문이다. 이 책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필자만의 소액 부동산 투자 비법을 소개하려 한다. 혹자는 박사님이 투자할 때와 지금은 투자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 10여 년 전과 지금은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으니 때가 좋다고 볼 수도 있다.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로버트 하인라인의 말이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실현이 아닌 안정이다. 안정된 월급에 만족해 도전을 포기하면 부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 부디 이 책을 덮을 때는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가 바뀌어 있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초년생,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직장인이 소액 부동산 투자를 통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길 소망한다. 좋은 직장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시대. 투자의 시작은 종잣돈이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는 큰돈이 있어야 하고 빚 없이 100% 내 돈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5억 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내 돈 5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전세가가 4억 원이면 1억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했는데 2년 뒤 아파트 값이 7억 원까지 오르면 2년 만에 2억 원을 버는 것이다. 수익률만 100%다. 세입자의 돈과 은행 돈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다. 초기 비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소요되는 큰 물건도 있지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진입 가능한 부동산도 있다. 필자는 다가구 주택 투자를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감격을 맛봤다. 그때의 짜릿함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처음 발을 떼면 순차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첫 번째 걸음을 뗄 용기만 있으면 된다.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시작을 해야 죽이든 밥이든 된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필자는 1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버티고 버텼다. 그 결과 소박하지만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주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2년마다 전세가가 오르면서 또 다른 투자 자금이 되었고 훗날 자산을 증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종잣돈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된다.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불어나는 종잣돈을 보며 견디기 바란다. 이래서 2년만 지나면 나도 집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힘이 난다. 돈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 종잣돈 모으기가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이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종잣돈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성실히 종잣돈을 모아보자. 소액일수록 부동산이다. 불인일수록 소액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러분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안정성과 수익성에 있다. 흔히 소액 자본이면 주식, 펀드 등이 알맞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다. 하지만 주식과 펀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또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소액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20평대 소액 부동산은 보통 매매 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다. 이러한 물건이 안정적인 이유는 방 3개짜리 20평대가 주거 형태 중 가장 수요층이 넓기 때문이다. 즉 환금성이 높고 손바뀜이 잦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4인 가구까지 살 수 있기에 전세나 월세 수요층이 두텁다. 소액으로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물건은 부동산 경기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불인일수록 소액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연유다. 액수가 큰 물건은 손바뀜도 적고 가격의 등락폭도 크다.
보통 소액 부동산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2년이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률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값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꼭 실천해보길 바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종잣돈이 없다면 종잣돈을 모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면 된다. 일단 실천하면 조금이라도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필자는 여러분은 잠들어도 여러분의 부동산만큼은 잠들지 않기 바란다. 1. 소액 1천만 2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 2. 20평대 소액 부동산은 수요가 많음. 3. 투자금 대비 수익률 높음. 4. 매매 가격 1억 원 전후 소형 아파트는 안정성이 높음. 5. 세금이 적다. 추가로 세금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소액 부동산은 다른 투자처에 비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 5% 정기예금에 불립할 경우 이자 소득세 15.4%만큼 세금이 붙는다. 즉 만기 시 1억 5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닌 약 1억 423만 원을 받는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양도차익 5천만 원 이하는 2년 보유 시 10에서 15% 정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양도세만 2,100만 원이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대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주식보다 부동산 부자가 많은 이유. 주식, 펀드보다 부동산 투자가 나은 이유는 간단하다. 주변에 주식, 펀드로 떼돈 벌었다는 사람보다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만진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은가? 아파트를 잘못 사서 망한 사람보다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 훨씬 많다. 또 우리나라에 주식 안 하는 부자는 있어도 부동산 안 하는 부자는 드물다. 필자는 과거에 주식과 펀드 투자로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 반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큰돈을 벌었다. 부동산으로 잃고 주식과 펀드로 돈을 많이 버는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라. 주식, 펀드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유형이 훨씬 많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다. 투자자로서 필자는 부동산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점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은 내가 용도 변경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등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2. 부동산과 달리 주식, 펀드는 내가 직접 개입할 부분이 적다. 3.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시세를 보지 말아야 하는데 주식, 펀드는 사람인 이상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본다. 4. 부동산은 전세를 놓음으로써 2년 또는 4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5. 주식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는 남는다. 6.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해선 실물자산이 답이다. 7.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지만 부동산은 사용 가치인데 거주가 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7가지 차이점을 인지했다면 이제 길이 명확해졌을 것이다. 주식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재테크 수단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럼에도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부동산 투자와 꼭 병행하길 바란다. 부동산 투자 3종 세트. 그럼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의 3종 세트다. 1. 책 읽기. 2. 종잣돈 모으기. 3. 실행력. 먼저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도서를 최소 5권 이상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 투자를 고려한다면 아파트 투자로 성공한 선배들의 책을 최소 5권 이상 사서 읽어야 한다. 책은 되도록 자비로 사야 된다.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남의 책을 빌리면 효과가 없다. 중요한 부분을 접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뇌는 무엇이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책을 읽으면 일단 자신감이 생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용기가 생긴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도 처음에는 불인이었기에 읽다 보면 묘한 자신감이 샘솟는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필자는 단연코 책이라고 답할 것이다.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양질의 정보와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번 책까지 4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그때마다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두 번째는 종잣돈 모으기다. 아무리 소액 부동산 투자라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또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투자에 쓸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여윳돈도 남겨야 하기에 당연히 종잣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떤 전문가들은 종잣돈 모으는 시간도 아깝다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권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재테크의 시작은 희생과 노력이라 생각한다. 눈물 젖은 종잣돈을 모아봐야 돈의 소중함을 알고 투자의 소중함도 알기 때문이다.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종잣돈을 모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행력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투자할 돈이 있으면 무엇하는가?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필자는 부동산 투자의 실행력은 가계약금 입금 이후 생긴다고 생각한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고 확약하는 절차인 가계약금 입금은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이다. 당신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첫째, 절대 자동차를 사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를 산다는 건 부채 덩어리를 사는 것과 같다. 목돈 없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금리가 높은 대출을 활용하는 것뿐이다. 장기 할부의 경우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36개월 또는 60개월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은 연기처럼 날아간다. 둘째, 월급의 최소 60%는 저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이 250만 원이라면 매달 150만 원은 저축해야 한다. 종잣돈을 모을 때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적금이나 예금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종잣돈을 모으는 1년 또는 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 공부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유명한 강사의 비싼 강연만이 정답은 아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공짜로 질 좋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다. 넷째, 종잣돈이 준비되면 소액 부동산 투자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소액 부동산 투자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지역과 평형을 잘 고르면 500만 1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소액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와 금리, 정부 정책의 영향을 덜 받는다. 애초에 매매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투자를 통해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편이 낫다. 앞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부동산 투자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는 오늘 투자하고 내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기적인 안목의 투자와는 다르다. 반드시 상승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에 부동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투를 빈다. 소액 부동산 투자 공식.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결국 소액 부동산 투자다. 소액 부동산 투자는 종잣돈 500만 1천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소액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부터 소개할 4가지 투자 공식을 명심하기 바란다. 4가지 투자 공식. 소액 부동산 투자 공식은 차례대로 가격 분석, 저가 매입, 리모델링, 매매 순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1. 가격 분석. 첫째, 스마트폰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이하 앱을 통해 투자할 물건의 가격을 분석해야 한다. 가격 분석을 하는 목적은 주변 부동산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적정가를 산출하는 데 있다. 2. 저가 매입. 둘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일단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3. 리모델링. 셋째, 소액 부동산 투자는 비싼 신축 아파트가 아닌 보통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야 한다. 쉽게 말해 오래된 물건을 새 것으로 고쳐서 임대를 주고 추후 매매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잘 팔린다. 오래된 것을 그대로 팔면 잘 팔리지 않는다. 리모델링도 기술이 필요하다. 4. 매매. 넷째, 매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매도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비싸게 잘 파는 수밖에 없다.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불인이가 매도 시점에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가장 비싸게 팔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누구나 최고가에 팔고 싶은 욕심은 똑같다. 그러나 매수하는 사람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장을 읽기 바란다. 차라리 조금 싸게 팔고 더 빠르고 싸게 다른 물건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로 떨어지는 화폐 가치에 대비해야 한다. 여러분이 전세를 2년 또는 4년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전세 보증금을 지켰다고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년 동안 물가가 오르면서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도 값어치가 하락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전세다.
전세를 살면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손해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 더 큰 손해다. 전세 계약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은 값어치가 떨어진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다. 주식은 유가증권이지만 부동산은 실제 사용 가치가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부동산은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 이것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아니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투자는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루틴이 성공을 만든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부자들도 일정한 루틴이 있다. 그들의 루틴은 간단하다.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가격이 하락할 때 싸게 산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 오를 때 판다. 말로만 보면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루틴이다. 부동산 경기는 항상 좋지만은 않다. 또 항상 나쁘지만은 않다.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은 루틴이 없다. 조금만 가격이 떨어지고 흔들리면 계속 폭락할 것만 같아 불안해한다. 그리고 결국엔 손해를 감수하고 팔고 나온다. 가격이 오를 땐 또 어떤가? 천정부지 치솟으면 꼭지인 줄 모르고 비싼 값에 매수하는 무리수를 둔다. 부동산은 경기가 좋으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거래가 끊기면서 시장이 조용해진다. 거래가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급매가 늘어난다. 부자들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 대비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대의 아파트가 7억 8억 원으로 떨어지면 전세 5억 6억 원을 끼고 갭 투자한다. 그리고 전세 2년 또는 4년 후 12억 원에 매도한다. 자본금 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2년 또는 4년 만에 약 4억 원을 번다. 투자금 대비 2배를 버는 셈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이런 루틴을 항상 반복하면서 투자하고 있다. 만약 12억 원에 매도하지 않고 시세대로 10억 원에 매도해도 2억 원이 남는다. 투자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란 없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앞서 망설인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초보 투자자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를 해야 한다. 나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강연장에서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두렵고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부동산 투자는 일단 목돈이 들어가니 문턱이 높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도 인생의 큰 경험이고 축복이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한다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다. 세상에 100%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없다. 설사 실패를 맛보더라도 여러분의 긴 인생에 있어 보약이 될 것이다. 8개 종목별 투자 노하우.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역세권이 아닌 외진 곳에 있는 주택을 사면 안 된다. 단독주택에 투자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은 재개발이 진행되어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확률은 희박하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벌써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프리미엄 없는 단독주택을 샀는데 갑자기 재개발이 진행되어 조합 설립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2. 빌라. 빌라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근처에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위 빌라촌에 있는 빌라보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빌라가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다.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 있으면 생활하기 편하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다. 대단지 아파트 근처의 빌라는 주변 분위기도 밝고 안전하기에 여성 세입자도 선호한다. 3. 아파트. 아파트는 지하철과의 거리가 500m 안쪽이고 10분 내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좋다. 또 일군 업체 브랜드 아파트가 비브랜드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가 높다. 세대수도 최소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인기 있다.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가 좋다는 건 아파트 투자의 핵심 노하우다. 4.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투자로 1억 천금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큰 프리미엄을 주고 개발을 목전에 둔 물건을 사지 않는 이상 정비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은 먼 훗날의 이야기다. 프리미엄이 없는 물건은 다 이유가 있다. 상가 투자 시 소요되는 권리금도 결국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붙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좋지만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면 인근에까지 호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5. 신도시 아파트. 신도시 투자는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라는 말이다. 대부분 국가 땅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어 교통 여건만 좋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6.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아파트 분양권만큼 투자하기 좋은 상품도 없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입주 시점에 입주 물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 시점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 7. 상가. 상가 투자의 핵심은 상권 분석과 유동인구 파악에 있다. 상가 수익률은 공실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상가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가의 입지와 상권, 유동인구 상황이 중요하다. 상가 구조에 따른 유동인구의 가계 접근성 및 가계 간판 가시성도 중요하다. 8. 경매. 부동산 경매는 법률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하고 이를 경매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 집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매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성행한다. 하락장이 시작되고 더불어 금리까지 오르면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의 보유분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찰자의 수익률도 증가한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승장에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웃도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 321 법칙. 1. 3번 조사하라. 직접 현장에 나가기 전에 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파악해야 할 정보가 다르다.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은 물론 용적률과 건폐율도 파악해야 한다. 2. 2번 임장하라. 임장의 사전적 의미는 사건 따위가 벌어진 현장에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임장이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관찰하는 것이다. 로드뷰도 좋지만 직접 가서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땅의 경사도를 직접 보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것은 체감이 다르다. 3. 한 번에 계약하라. 생각은 깊게 행동은 빠르게라는 말이 있다. 할지 말지 생각은 깊게 하되 일단 결심이 서면 행동은 빠르게 하라는 말이다. 이래서 2번 과정을 통해 해당 물건이 좋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행동은 계약을 의미한다.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별 부동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달랐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수요와 공급을 거스르는 규제 정책은 대래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즉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인 오르내림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는다.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가격이 하락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야 시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늦춘다. 빨리 분양해봤자 미분양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차일피일 공급을 미루면서 분양 물량이 감소한다. 분양 물량 감소는 3년 뒤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아파트 공급 부족은 전세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승한 전세가는 아파트 매매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다. 이런 악순환에 빠져 아파트 가격은 폭등한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좋을 수도 항상 나쁠 수도 없다. 아파트 분양 물량을 통해 3년 뒤 입주 물량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 답을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과 금리까지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의 귀재가 될 것이다.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은행 예적금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훗날 어떤 사람이 웃게 되는지 잘 관찰해 보길 바란다. 세상에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지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100이면 100 자산을 잘 지켜왔고 부를 이뤘다. 필자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낭패를 본 사람이 더 많다. 상승장에서는 큰 돈을 벌지만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큰 돈을 잃었다.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수년을 기다려도 주가는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잘못하면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어 쉽게 물타기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주식은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부동산 투자는 토지와 건물은 남는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오르지만 주식은 영영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가? 정답은 호미낙둔에 있다. 부동산 하락 신호 5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하락한다. 미분양 물건이 쌓이기 시작한다. 3.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 4.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다. 5. 전세가가 떨어진다. 현장에 답이 있다. 부동산 투자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물건을 찾지 말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은 일단 의심한다. 이 사람이 진짜 손님인지 아니면 물건을 빼가는 경쟁업체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좋은 급매물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해 개업 공인중개사와 대면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좋은 조건의 물건이 있으면 매수하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래야 공인중개사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오픈할 것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확실한 매수 의사가 있는 손님에게만 좋은 물건을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더욱이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 손품으로 부동산 지역과 아파트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는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자. 현장을 가야 좋은 급매물을 만날 수 있다.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기회다. 아직도 시간과 기회는 남아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과거 고점을 찍고 하락한 물건 중에서 전세가가 받쳐주는 소액 부동산이 있다면 투자를 고려해보기 바란다. 전세연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소액 부동산을 5채에서 10채 정도만 투자해보면 금방 부동산 투자의 맛과 효용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면 어느 순간 투자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소액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지 않아도 좋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상가 투자 등 길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첫 시작으로 소액 부동산 투자만큼 좋은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소액 부동산 투자로 포문을 열고 훗날 더 큰 바다에서 헤엄쳐보면 어떨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